네, 2024, 2025 프리미어리그 개막했고 토트넘의 첫 경기가 있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선발 출전해서 89분을 뛰었던 레스터시티 원정 경기였는데요. 토트넘이 승리를 거두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경기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좀 앞선 그런 시합을 좀 했고 또 기회도 그만큼 좀 많이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결정을 짓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완전 숫자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박스 안에서 또 마무리 가죠. 그러니까 볼 점유율은 3대7에 가까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그런 상태로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그러니까 슈팅 숫자는 많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슈팅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시합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가는데 실패한 그런 이유가 됐던 토트넘입니다. 슈팅 숫자가 15대7이고 유효 슈팅 숫자가 7대3. 상당히 차이를 많이 보였던 그 수치인데 이게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토트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왼쪽 공격수,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가장 관심 모았던 것은 아무래도 솔랑키 선수와의 이제 호흡이었죠. 솔랑키가 최전방,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존슨,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왼쪽 윙어 이렇게 맡아서 경기를 치렀는데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선수의 어떤 호흡, 솔랑키와의 호흡, 또 메디슨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았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또 솔랑키가 그 최전방, 그러니까 요 삼각편대, 그리고 후방에서는 이제 우도기 선수가 직진, 그러니까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면서 또 각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톱 나왔을 때는 확실히 당연히 다른 움직임이고,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터치라인 쪽으로 벌려서 많은 시간을 좀 보냈고요. 또 본인이 볼을 잡았을 때 좀 피니셔로서의 역할보다는 본인이 동료들에게 좀 기회를 열어주는 시도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선제골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내준 것을 이제 메디슨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면서 득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 그러니까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 선수 헤드골 과정에서 기점 역할을 하긴 했는데 그거 외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여도가 높았던 시합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생각만큼 이 시합에서는 크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주요 기록을 좀 보면은요, 지금 89번 뛰었고, 슈팅이 하나,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수비에 맞고 이제 굴절되면서 이렇게 문전 도달을 하질 않았었고요. 47번의 패스 시도에서 41번 성공을 했고, 그리고 키패스 2번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번 경기에서 많이 어떤 중요한 상황에 개입을 하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치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드러납니다. 이날 토트넘은 이제 공격 상황에서는 2-3-5 정도의 포메이션을 형성을 하면서 양쪽 측면에 있는 포로하고 우도기 선수가 많이 전진을 하고, 미드필드 쪽에 있는 선수들이 앞쪽으로 역시 올라가면서 약간 역삼각형 형태로 빌드업 구조를 갖춰서 공격을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유의미한, 그러니까 슈팅 숫자가 약간 허술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슈팅이 저 정도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상대를 직접적으로 박스 쪽을 타격하는 움직임들이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좀 이게 전력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팀이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인 변화를 그렇게 많이 주질 않고 또 어떤 구성 자체를 굉장히 익숙하게 가져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가 그만큼 잘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경기를 치르는, 매 경기를 이제 맞이하는 그런 팀인데, 그런 것들이 이번 경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레스터가 잘 준비를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레스터의 어떤 그런 대비에 대해서 뭔가 허를 찌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자, 이날 경기에서 이제 벤탄쿠르 선수가 이제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후반 33분께 이제 실려 나가는데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바닥에 쓰러지고 나서 카메라가 그쪽을 아예 안 잡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벤탄쿠르가 넘어져 있는 거 잡아주지 않고 계속 다른 쪽만 비춰줬는데 중간에 이제 의료진도 들어가고 아주 나중에 보니까 인공호흡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회복에 많은 공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단 교체가 됐는데 큰 부상이 좀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뭔가 흐름상 좀 막판에 힘을 좀 내야 되는 타이밍에서 교체 타이밍을 좀 놓치면서 분위기를 바꾸는데 실패를 좀 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후반 12분에 바디 선수에게 이제 실점을 하면서 동점을 허용을 했고, 그 뒤로 레스터에게 오히려 기회를 좀 빼앗기는, 레스터가 볼 점유를 많이 하고 토트넘 쪽에서 많이 좀 위협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왜 교체를 안 했을지 좀 의문스러웠던 그런 시간이 꽤 흘러갔습니다. 특히나 오른쪽 윙어로 나왔던 존슨이 상당히 좀 부진했었고, 왼쪽 개인적으로 이제 우도기 선수도 좀 교체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변화가 없었고, 아무튼 좀 교체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 있었던 경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가 어쨌든 머리 부상을 통해서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체 카드를 6장을 썼던 토트넘입니다. 머리 쪽 부상으로 인해서 교체가 이루어질 때는 이른바 늦은 탕 교체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한 장이 또 부여가 되잖아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뭐 더 많은 교체 카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뭐 경기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뭐 개막전이고 또 원정 경기였다는 점에서 좀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길 거란 기대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뭐 시합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그래도 적잖은 스쿼드의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합을 하지는 못했다는 거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무엇보다 솔랑케 선수의 존재가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좀 나름 합격점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 합격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솔랑케가 이제 기록을 봐도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통틀어서 상당히 좋은 수치들을 좀 가지고 있었잖아요. 뭐 헤딩골 가장 많이 넣고 스트라이커 가운데서 그런 어떤 강점들이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좀 단초를 보여줬습니다. 본인이 위치를, 그러니까 약간 케인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기대해도 좋은 선수라는 느낌을 주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안에서 일단 장악력을 확실히 보여줬고요.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쉽게 밀리지 않으면서 연계도 시켜주고 그런 어떤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고, 또 박스 바깥으로 나와서 경합하고 또 경쟁해주고 이런 모습들도 충분히 있었고, 특히 이 선수가 슈팅, 그러니까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각이 없는 상황 혹은 상대를 등진 상황에서도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히샬리송이 그동안 뭐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했지만 확실히 9번 공격수를 쓰는 맛이 이렇다는 것을 좀 보여준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걸어도 괜찮은 영입이다, 이런 느낌을 준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솔랑키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이제 슈팅, 그러니까 위협적인 결정적인 슈팅을 만들어내는 그런 빈도수에 좀 아쉬움이 있었고, 또 결정적인 상황에서 계속 상대 골키퍼 정면으로 안겨주는 이런 식의 어떤 마무리 능력의 부재에 있어서는 확실히 상위권, 최상위권을 노리는 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토트넘 입장에서 좀 변화가 필요한, 보완이 필요한 경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세트피스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좀 있습니다. 이날 전반에만 코너킥을 8개를 했고요. 후반 시간상으로 이게 37분? 이때 그때 기록이 코너킥 숫자가 13대 0이었습니다. 두 팀. 그만큼 압도적으로 토트넘이 이날 코너킥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코너킥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제 세트피스 수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다는 평가를 받는데,
공격에 있어서도 너무 지금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제 솔랑케 선수가 어쨌든 좀 가세를 하면서 나름 그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어쨌든 좀 그 제공권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살리지 못했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박스 바깥에 머무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킥을 차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좀 역할도 좀 상당히 가벼웠었는데, 아무튼 그런 그 꾸준히 지난 시즌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기보다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는 느낌을 줬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 토트넘이 네, 개막전 오늘 새벽에 열렸어. 개막전에서 승리를 따르지 못하고 또 리드를 지키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참 잘 따라잡히는 팀인데 지난 시즌에 나왔던 문제들이 개선이 좀 안 된 채로 첫 경기를 치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